자, EBS 3강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입니다. 먼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3강에서 다루는 화학 반응식은 질량 보존에 근거한 화학 반응식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설명을 하면서 전하 보존 또는 전하 균형에 근거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낼 때 하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정반응이었습니다. 역반응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살표를 나타내고, 두 가지를 동시에 썼을 때는 화학 평형을 의미하는 하살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학식 뒤에 물질의 상태를 가로 안에 써서 나타내는데, 고체는 S, 리퀴드의 L, 그리고 가스의 G, 그리고 AQ로 나타냅니다.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질량 보존에 의한 방법이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개수를 나타내고 이를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얘기할 게 하살표 화학식에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C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어야 맞는 화학 반응식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C가 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이거는 잘못된 화학 반응식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작성했을 경우에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도록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소라고 되어 있지만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소는 H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H2로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X2로 존재하는 기체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산소도 O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O2라고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수증기 H2O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화학식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화학식 역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화학2의 기체 단원을 배울 때에도 또는 화학2의 모든 단원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 종류 당연히 알 수 있죠. 물질의 양, 분자수, 질량, 기체의 부피 등 양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 몰비 또는 반응 분자수의 비와 같다. 기체인 경우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기체의 반응 부피비와 같다.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반응물의 질량 총합과 생성물의 질량 총합은 당연히 같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반응의 질량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질량 보존이고, 우리는 화학 양론 문제를 풀 때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요렇게 한 줄 나오잖아요. 요게 화학 양론의 유일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화학 양론은 유일하게 요 정도의 이론을 가지지만 문제의 난도는 수능에서는 17, 18, 19, 20번,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줌달 챕터 4장에서도 화학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화학 전체에 거쳐서 요 정도의 간단한, 굉장히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내는 화학 문제가 아니라면 요 정도의 간단한 화학 양론에 대한 개념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해서 메테인이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탄화수소는 C와 H로만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탄소화합물은 C 이외에 HO 등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탄화수소와 탄소화합물 중에서 CHO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의 경우에 산소를 만나서 연소라고 하는 발열 반응을 거치게 될 때 CO2와 H2O 이외에 다른 어떠한 물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도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C와 H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C와 H. 그리고 여기도 C와 H가 있잖아요. 산소가 더해졌을 때 생성되는 물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복잡한 탄화수소식이 나오더라도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CmHn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이때 산소와 만나면 당연히 M개의 CO2와 그 다음에 2분의 N개의 H2O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M과 N이 어떤 화합물이든 관계없이 얘는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생성물은 CO2와 그리고 H2O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때 O2의 개수는 당연히 뒤쪽에 있는 것들 정리하면 할 수 있겠죠. 여기에 2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C의 개수가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CO2에 들어있는 O2의 개수는 M개죠. 근데 여기는 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H2O에 들어있는 O의 개수는 O2의 개수는 4분의 N개.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지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N 플러스 4분의 N이라는 거를 암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 정도는 사실 암기하지 않아도 금방 보고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CO2와 그리고 H2O만 생성한다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은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물질의 양, 몰수비는 1대 2대 1대 2. 얘는 개수비와 동일하죠. 그리고 분자수의 비도 똑같이 개수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부피비도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개수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질량은 각 물질의 분자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질량비는 개수비와 절대 같아지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질량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했을 때 질량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에게 몰수와 질량을 줬어요. 그렇다면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분자량은 당연히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분자량비를 물어보면 반응의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누면 분자량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몰수비는 개수비와 같고 그리고 개수비는 부피비, 기체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기체의 경우에 부피비와도 같지만 질량비와는 같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질량이라든지 아니면 부피라든지 아니면 분자수와 같은 값들을 자유자재로 몰로 바꿀 수 있으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적관계 문제를 잘 풀고 싶을 때 팁은 어떤 팁을 줄 수 있냐면 일단 어떤 숫자가 나온다면 가능한 이 숫자를 몰수로 전환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볼 것. 그리고 화학식을 작성한 다음에 ICF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정보를 기입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잘 살펴보면 화학 양론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액의 농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농도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용액, 그리고 용매, 용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화학투 2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워낙 화학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특강 화학 1에 나오는 정도는 알고 있고 이 상태에서 화학 2에 나오는 내용을 더해서 자세하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용액의 농도를 배울 건데 수능특강에서는 용액의 농도로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와 몰랄 농도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요. 근데 우리는 화학원에서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고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전환하거나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입니다. 퍼센트 농도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들었던 농도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보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 그람, 용질의 질량 그람. 그래서 그람 단위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위가 없는 상태에서 퍼센트 농도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와 용질의 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질량이 더해지면 용액의 질량이 된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질량 보존이죠.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요 정도 공식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쪽에 보면 어떤 공식이 먼저 나와 있냐면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공식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개의 문제에서는 용액의 질량을 주고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퍼센트 농도의 정의에 따라서 용액이 100g 있다. 그럼 이 속에 이 용액이 만약에 20%다. 100 중에 20이 용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용액이 Xg 있다. 근데 이 용액이 20%다. 그럼 100분의 20, 0.2Xg만큼의 용질이 있겠죠. 어렵지 않겠죠. 근데 용질의 질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퍼센트 농도뿐만 아니라 몰 농도도 배울 거예요. 근데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거나 또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용질의 질량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퍼센트 농도에서 용질의 질량 구하는 방법, 몰 농도에서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두 가지를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퍼센트 농도 구하는 거 그리고 용질의 질량 구하는 거 사실은 용질의 질량은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죠. 퍼센트 농도는 이미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봐서 공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를 알아둔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건 몰 농도입니다. 화학에서는 몰 농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약은 보통 고체 시약도 많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액체 시약이고 반응도 액체상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HCl, HNO3, H2SO4 그리고 CH3, COOH 등은 모두 다 액체 상태죠. 뿐만 아니라 NaOH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들 KOH 같은 대표적인 연기들도 전부 다 물에 용해를 시켜서 반응을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액체 상태를 다루고 액체는 부피를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 기반의 몰 농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몰 농도의 정의를 보면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몰 농도니까 당연히 용질의 양을 나타냈겠죠.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몰랄 농도 역시 몰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용질의 양이라고 하는 값을 뭐로 나타내냐면 몰로 나타냅니다. 몰 농도 역시 1리터 속에 1리터라고 하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몰로 나타내고 단위는 몰 또는 있는 그대로 몰 퍼 리터를 사용합니다. 자, 공식 잘 봐주세요. 용액의 농도는 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반화학이나 이런 데 가면 몰 퍼 리터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용액의 부피를 반드시 리터로 나타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1리터가 1000ml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Xml를 리터로 바꾸려고 하면 1000ml와 1리터가 같잖아요.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Xml에 1000ml와 1리터가 같잖아요 라고 했을 때 1000ml의 밀리리터와 밀리리터 없애서 1000분의 X리터로 밀리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리터라는 단위로 환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런 식의 곱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 이 값은 1입니다. 1이니까 어떤 식에다가 1을
곱한다고 해서 그 값이 달라지진 않고 단위를 변환하는 가정이잖아요. 이런 가정은 화학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는 가정입니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는 반드시 리터로, 용질의 양은 반드시 몰수로 나타내서 그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게 용액의 농도입니다. 여러분이 용액의 농도에서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얘는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온도에 따라서 용질의 양은 달라지지 않지만 용액의 부피는 변하잖아요. 따라서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5도씨에서 1몰의 어떤 용액 1리터를 만들고 싶다. 근데 내가 여기에 용질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 온도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저 채워주거나 이런 기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이 용질의 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용질의 당은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였습니다. 여기에 용액의 부피 리터를 곱해주면 X 리터라고 합시다. 곱해주면 당연히 몰만 남으니까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몰 농도를 하는데 몰 농도가 0.1몰이었어요. 용액의 부피가 X 밀리리터가 되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때 리터와 리터는 없어지죠. 그렇다면 0.1 밀리몰이 되는 거잖아요. 밀리몰이라고 하는 것은 1몰은 1000 밀리몰, 그 다음에 1 밀리몰은 1000분의 1몰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NaOH였다면 화학식량이 40이니까 이거를 계산하면은 0.1밀리몰 이었죠, 금방. 0.1밀리몰 곱하기 40, 분자량이 40이라는 말은 그람 퍼 몰의 개념이잖아요. 분자량의 단위. 그러면 몰 없애면 얘는 4m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식의 계산법은 하원, 하투는 아니지만 일반화학이라든지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할 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 참고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 얘기를 했어요. 자, 용액 만들기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뒷단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원은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뒷단원과 연계될 수도 있어요. 참고하도록 합니다. 연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액의 희석과 혼합 역시 뒷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와요. 그죠? 우리는 몰 농도인 용액을 가정했을 때 몰 퍼 리터인 용액 V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두 개 곱한 MV가 용질의 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용액을 희석시킨다고 해서 용질의 양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MV는 M-V-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2점 수능 테스트가 나옵니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쉬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3점 테스트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X와 B2가 반응해서 AB3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X와 BB2가 만나서 EAB3가 되고 AB는 반응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는 위의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물질의 질량과 몰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보면 반응 전에 X10, B2 10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 B2가 남았어요. 우리는 반응이 끝났다라는 말은 반응물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완전히 반응해서 없어질 때 반응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때 반응 후에 B2가 있다는 말은 X가 모두 소모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X 10g이 모두 소모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B3가 12.5g이 생겼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X 10과 B2 얼마가 만나서 2.5가 만나서 AB3 12.5가 되었을 때 질량이 보존되는 관계죠. 따라서 우리는 B2 2.5g이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반응 전에 질량의 합은 20입니다. 따라서 반응 후에 질량의 합도 20이 되어야 하므로 B2 7.5g이 남아있을 거고 10g에서 7.5g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5
2.5g이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반응에서 X 10g과 B2 2.5g이 반응을 해서 AB3 12.5g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의 질량비를 살펴보면 질량비는 4대 1대 5가 되겠죠. 4 더하기 1은 5니까 여전히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X가 B2와 만나서 EAB3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때 몰 B가 X와 B2가 1대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X가 모두 다 반응했습니다. 근데 X의 개수를 보니까 A예요. 우리가 ICF를 적었을 때 여기에 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가 몰로 전개를 했다면, 몰로 화학 반응식을 전개를 했다면 C가 곧 개수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A 대 A만큼 없어졌을 때 B만큼 없어지고 이만큼 생기는 개수비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모두 다 반응을 했으니까 얘가 원래 A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얘는 1대2로 존재하니까 얘는 2A만큼 있었을 거고, 얘는 반응물이 아니니까 하나도 없었겠죠. 그럼 파이널 반응이 끝났을 때 얘는 0. 반응이 모두 끝났습니다. 얘는 2A-B, 그리고 얘는 이만큼 있을 건데 이때 이 둘의 B가 3대2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2A-B는 3이 되겠죠. 그럼 이때 A가 1이 된다면 B는 얼마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개수비는 정수비니까 A가 2가 된다면 B는 1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A가 3이 된다면 B는 3이 되어야 하는데 B가 3이고 A가 3인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3B2면 6개의 B가 모두 다 들어갔는데 이때는 2A니까 A는 절대 2보다는 커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 식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A는 2,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A가 2고 B가 1이라는 말은 이때 이 X는 A, B2가 된다라는 거니까 X는 3원자 분자이다라는 건 맞습니다. 이 반응에서 질량비는 4대 1대 5인데 얘네들의 개수비는 즉 몰수비가 되겠죠. 몰수비는 2대 1대 2잖아요. 얘를 나눈 것이 얘네들의 질량비가 아니라 분자량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분자량비는 2대 1대 2.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B3의 분자량은 2.5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AB2의 분자량은 2예요. 그럼 우리는 B의 원자량이 0.5라는 걸 알 수 있죠. B의 원자량이 0.5라면 A의 원자량은 1이겠죠. 따라서 2대 1이다라는 것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B2가 반응하여 A, B3가 생성되는 반응식입니다. 앞에 문제와 반응식이 동일하네요.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T도시 1기압에서 X4W g이 처음에 들어있었고 여기에 B2를 넣고 반응을 시킵니다. B2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인데 문제에서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L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를 봤더니 처음에 12L 로 출발하는데 12L는 0.5몰이잖아요. 선생님 볼펜으로 좀 바꿀게요. 자, 12L는 0.5몰입니다. 근데 X 0.5몰의 질량이 지금 4W인 거잖아요. 그럼 1몰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하니까 분자량은 8W가 되겠네요. 자, 이 동안에 부피의 변화가 없어요.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몰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몰수 변화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X는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B는 넣어주는 대로 없어지고 있고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A, B, 3는 생겨나고 있죠.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는 생겨나는데 개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없어지는 X와 생겨나는 A, B, 3의 몰수가 같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A와 C 반응 개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2의 질량을 봤을 때 B2의 질량이 Wg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부피 변화, 이미 이 지점에서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성되는 이 부피 변화는 당연히 추가된 B에 의한 부피 변화잖아요. 이때 6리터면은 4분의 1몰입니다. 그러면 B 1몰의 질량은 4W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X와 B의 분자량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X와 B2가 반응을 해서 AABX 그 3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식에서 요 녀석들의 질량비를 봤더니 X 4W BW g이 반응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A, B3는 5W 질량 보존에 의해서 5W g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때 얘네들의 개수비, 즉 몰수비는 A 대 1대 A잖아요. 그럼 나눠주면은 얘는 A분의 4, W를 B니까 없애고 얘는 1, 그리고 얘는 A분의 5인데 우리는 이미 X와 B의 몰수비가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얘와 2대 1이라고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A가 2라면 A분의 5니까 얘는 2.5. 선생님이 원래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대로 두고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두고 문제를 풀면 우리는 개수비를 구했어요. 그러면 A가 2라는 거죠. 얘도 2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B2니까 X는 당연히 A, B2가 되어야 돼서 A, B2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X는 3원자 분자다라는 건 맞는 설명이고 A도 2고 C도 2니까 합하면 4가 된다라도 맞는 설명이고 A, B3의 분자량의 B는 여기 2.5였잖아요. 2.5분의 X 분자량은 2니까 얘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1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서는 1.0몰의 염산이 250ml를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퍼센트 농도를 뭐로 전환하고 있냐면 몰 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눈에 바로 딱 들어와야 되는 게 1.0몰을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서 0.25리터 두 개 곱하면 0.25몰이라고 하는 HCl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화학실에서 HCl이라든지 아니면은 H2NO3 H2SO4라든지 여러 등등의 액체 시약,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 시약을 몰 농도라고 하는 농도로 변환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이때 문제에 적용되는 우리가 실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은 딱 하나죠. 어떤 규칙이 요구되냐면 내가 원래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한다 하더라도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어떻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 가정을 물키는 거잖아요. 내가 적절한 양의 퍼센트 농도의 용액을 취해서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원하는 몰 농도로 만들겠다. 물킴의 가정입니다. 물킴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동일해요. 그럼 이 용질의 양을 몰수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질량이 동일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둘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몰수에 기초를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진한 염산을 피펫으로 X ml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X ml가 아니라 V ml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1.5g/ml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dg/ml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실제로 이러한 용액을 만드는 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HCl 염산을 꺼내서 용액의 라벨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건 거예요. 피펫으로 얼마만큼 부피를 끄집어낼까라고 하는 게 관건이겠죠. 그럼 피펫으로 V ml만큼을 취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V ml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럼 V ml는 부피인데 우리는 몰수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고 하면
하려면 일단 용질의 질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질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부피잖아요. 그럼 부피를 질량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부피를 질량으로 변환시키는 인자는 뭡니까? 밀도죠. 여기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부피 없어지면서 밀도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dV만큼의 질량을 구했어요. 그럼 질량을 구한 다음에 이 질량 전체가 이 질량은 용액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용액 중에 용질이 과연 얼만큼이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분의 %를 하면 용액 속에 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뭐를 구했냐면 용액의 질량이 아닌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게 용질의 질량이에요. 여기에다가 분자량으로 나누어지면 용질의 몰수를 구한 게 되겠죠. 이 값은 문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MV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하면 어떤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 어떤 용액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용질의 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ml 부피를 우리는 질량으로 바꿔야 되니까 밀도를 곱해줘서 단위를 환산해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얘는 용액의 질량인 거예요. 우리는 용질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퍼센트 농도가 100분의 36.5는 용질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100분의 36.5를 구하면 여기까지가 용질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수 구하고 싶으니까 분자량 나와 있죠. 화학식량 36.5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가 몰수인데 우리는 앞서서 용질의 양이 0.25몰 이라는 걸 배웠어요. 계산을 하면 V가 20ml가 된다라는 거를 V가 아니네요. X가 20이 된다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기억 니은은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20이다라는 걸 구해봤습니다. 자, 2강과 3강을 모두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가볍게라도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아무리 수업을 잘 듣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화학에 대한 성취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부분 또는 공학 부분으로 진로를 정하고 진학을 했을 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꼭 공부하길 바랍니다. 문제들도 풀어보길 바랍니다.